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대장동 개발 특혜 사업 이 의혹에 대한 소환 조사 통보였죠.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할지 말지 관전 포인트였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서울 망원시장에서요. 이 소환 통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없는 제도 만들고 있는 제도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검찰,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검찰은 정치 보복, 사건 조작, 정적 제거하느라고 미제 사건이 쌓여도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국정 그리고 당무를 해야 되겠습니다. 국민은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제가 27일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당내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당무에 충실하시고 국정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한 분 대동하고 가서 강건하게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라니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못은 없지만 검찰에 가겠다 이재명 대표 얘기했고요. 검찰은 당초 27일 금요일, 30일 월요일 이렇게 출석을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제안이 아닌 28일 토요일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겠습니다. 이른바 역제안을 한 것이죠. 28일 토요일 주말을 찍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검찰이 파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들겠다는 사직생 승부수를 던졌다. 누가? 이재명 대표가. 이 대표가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법률가인 만큼 출석을 안 하면 영장과 향후 재판서 불리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출석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역제안 28일 토요일 날 나가겠다고 했어요. 예. 먼저 이제 정면 돌파 운운하는데 예.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게요. 예. 안 나가면 그 자체가 바로 체포영장 사유입니다. 예. 우리 국민 중에 검찰이 부르는데 안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국민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나가야 됩니다. 부르면 따라서 너무나 당연하게 출석하는 걸 가지고 마치 비장하게 정면 돌파 승부수 운운하면서 이거는 이제 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왜 토요일 나가느냐? 저는 이제 두 가지 꼼수가 있다 봐요. 하나는 이제 사법 리스크 운운하지만 네. 내가 할 일은 다 한다. 할 일은 당무는 다 한다. 금요일까지 다 보고 네. 토요일 날 쉬는 날 나가니까 당 대표로서 당무는 다 일을 한다. 네. 이걸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거 하나. 두 번째는 하루만 출석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평일에 가면 두 번 부를 수도 있잖아. 양이 많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가면 일주일 뒤에 토요일 또 부르겠냐. 설마 나는 하루만 가서 그냥 전에처럼 이게 검찰이 묻는 거는 묵비권하고 내 하고 싶은 말만 서면으로 내고 예. 이런 게 저는 두 가지 의도라 보이는데 진짜 저는 야당의 대표라면 제대로 이게 좀 성실하게 조사 임하십시오. 예. 그때도 성남 FC도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이 질문은 전부 이게 묵비권하고 본인이 6장 A4지 써가지고 진술서. 이것만 예. 이게 사실상 조사 협조를 안 했잖아요. 네. 저는 제대로 정면 돌파하려면 성실하게 조사 임해라.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근데 제가 이건 구자홍 차장께 질문 드릴까요? 근데 네. 토요일 같은 경우는 신문 기자들이 출근을 안 합니다. 그러면 네. 일요일 날 신문이 안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좀 염두를 해뒀을까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배드 뉴스, 그러니까 좋지 않은 뉴스는 금요일 오후에 릴리스를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도 자료를 뿌리고, 그다음에 좋은 뉴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오전이나 금요일 오후에 기자 간담회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에 발행되는 모든 신문에 실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28일 토요일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문이 일요일 판을 발행하는 신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없죠. 일단 신문의 경우에는 이제 보도량이 절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또 하루 지나서 월요일 판에 대서특필할 이유도 사실상 별로 없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시간차를 좀 어느 정도 활용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이제 주도권을 좀 행사하겠다. 주도권을 행사하겠다. 그러니까 검찰이 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 날짜에 맞춰서 내가 가지 않는다. 나는 거대 야당의 당대표로서의 내 권한을 10분 활용하겠다.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예. 검찰의 수사를 피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의혹에 대해서 뭔가
뭐 감출 것이 있다. 이런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상당히 새해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뭐 공세적 또는 적극적인 이 태도로 이 모드를 전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8일 날 나가겠다, 토요일 날 나가겠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번 소환 통보와 관련해서 뭐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준비돼 있습니다. 잠깐 듣고 가실까요? 명절 지나면 또 소환을 앞두고 있는데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민주당 대표실을 검찰청으로 옮기라는 얘기까지 좀 자중자애하시고. 오늘도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논점 이탈, 사실 왜곡, 선전선동이 이젠 지겹기만 합니다. 전 같이 가고 싶은데요. 아무리 당당하게 들어간다고 해도 이리떼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좀 많이 안쓰럽습니다. 자, 뭐 이런 목소리가 나왔고 이재명 대표가 성남 FC건으로 이제 성남지청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그때 조사를 받았죠. 그때 진술서를 내고 뭐 전면 묵비권을 행사한 건 아니고 답변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목조목 답변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떨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그래픽 한번 보시죠. 자. 28일 출석하겠다. vs 협의 없었다. 여기 역시 신경전입니다. 이재명 대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또 오라고 하니 내가 가겠는데 주중에는 내가 바빠요. 제1야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28일 토요일 날 갈게요. 그랬더니 검찰은 그래요? 출석일, 출석 시각 모두 검찰과 합의된 것이 아니다. 그럼 이거 지금 박수영 수석님 28일 날 토요일 날 가는 게 결정된 게 아닌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뭐 가겠죠. 갈 텐데. 검찰이 저거 안 받아들이면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야 뭐 검찰한테 맡겨진 일이고. 네. 근데 이 검찰에 출석하는 문제의 날짜 이 문제를 가지고 네. 다른 정치적 해석이나 너무 야박하게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첫 번째 출석할 때도 적어도 제1야당의 대표를 소환하는데 어떤 날짜를 좀 조율하는 과정은 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냐고. 그런데 팩스로 한 장 딱 통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통보를 받았어요. 받으면 우리 의견 이렇다라고 의견을 조율해서 서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토요일 날 가는 것이 뭐 언론이 어떻고라고 하는 것인데 좀 말씀들 하셨는데 출석을 안 하면 안 한다고 혼내키시고 하면 한다고 또 하면 뭐라고 한다고 하세요. 뭐라고 이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너무 야박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 소위 이제 사법 리스크라는 말이 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작용하고 있고 좀 여러 가지 국민께 혼도 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는. 예.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님이나 수석 대변인의 논평 이런 것들을 최근에 쭉 일련에 보면 지금 집권 여당이 할 일이 너무나 많은 때인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에만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많이 해야 할 집권 초에 집권 여당에게도 지금 모든 것을 지금 다 파묻고 있구나.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 법원에서 재판 받을 겁니다. 그리고 유죄가 있으면 국민께 심판 받겠죠. 예. 그러니 너무 여당이 모두 나서서 이재명 대표 재판 미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당은 일하십시오. 왜 자꾸 당대표와 모든 당직자들이 이재명 저렇게 논평하는 데만 모든 당력을 집중합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는 방탄 프레임 씌워진 것을 깨기 위해서 네. 명분을 쌓기 위해서 출석하는 거고요. 또 어차피 기소될 건데 이제 법정에서 재판에서. 진실을 결과적으로 할 거니까 좀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라는 이 박수현 수석의 조언이랄까요? 우리 서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오히려 이제 정치적으로 예. 여론전을 이렇게 펴고 있는 게 저는 이재명 척이다. 이렇게 봅니다. 계속 이게 정치 검찰 야당 파괴 공작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론전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게 본인이 조용하게 검찰이 부르면 가서 수사받고 그리고 이게 법정에서 조용히 다투면 되는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게 자꾸 이게 정치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니까 이게 여당에서도 반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게 자초한 거는 이재명 측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뭐 이쯤 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하 그렇지 다 판단들을 우리 서 변호사님 하셨을 한 것 말씀 같고. 저도 짧게 붙이면 네. 아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오랜만에 반가운데 네. 그걸 뭐라고 하셨냐면 검찰에서 부르면 안 나가는 국민이 누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인터뷰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각종 의혹과 고소고발이 있는데 거기서 지난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검찰 소환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대선이니까 좀 안 된다. 그렇게 미루더니 대선 끝나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안 나오더라. 자, 검찰이 불러도 안 나가는 국민 김건희 여사님 계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이쯤 대화를 나누고 오늘 저희가 진도를 좀 빨리 예. 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속도를 내보죠.